계리지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게 세 과목만 공부하면 또 세 과목 본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제 경인지방우정청에 합격한 박소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리직을 준비했던 게 제가 이전에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약직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서 계리직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딱 계약 기간이 2019년도 2월까지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3월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까지는 7개월 정도 공부했었습니다. 일단 계리직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게 일단 과목이 3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 기간이 3월부터 좀 짧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은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3과목이니까 일단은 하고 또 영어를 한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선택과 집중 이런 스타일이라서 영어는 안 하겠다, 뭐 한자도 안 하겠다, 그리고 3과목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리직을 지원을 했어요. 저는 경인지방우정청에 합격한 김정현이고요. 저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직장하고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고 4월 이후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과목이 적은 것 때문에 계리직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감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다른 공무원들을 보면 순환근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일을 이렇게 배우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계리직은 그래도 그렇게 순환근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8년 한 2월까지 일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땄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일은 문화기획가로 일해서 축제나 아니면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남지방우정청 합격한 김혜선입니다. 과목 수가 3과목이었고 또한 영어를 또 잘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만 하는데 1년이 소비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마침 또 20년도에 시험인 걸 1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국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여러 방송국을 전전하다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신림에 들어갔는데 그게 1차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먹고 살려고 찾아봤는데 계리직이 3과목만 보면 되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수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있었어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약간 정말 너무 힘들었던 한 2, 3주를 겪다가 어느 날 이게 약간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여자 정혜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혜라는 인물이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뭔가 자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직원이라는 키워드 네이버에 쳐봤고 이제 그제서야 계리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게 경년마다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올해 한 번 더 보고 원래 7, 8월쯤에 시험이 늘 있었는데 2019년에는 게다가 10월 19일에 본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신락 같은 기회다 해가지고 우연하니 우연으로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업 지원 일을 하다가 대리 달고 이제 4년 차쯤 되니까는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러던 와중에 이제 계리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3과목 본다고 해가지고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1월 중순쯤부터 9개월 정도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던 일은 없었고요.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도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면접에 붙은 곳이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제가 지원했던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1월쯤에 친구를 통해서 계리직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경제금융학과를 나오기도 해서 이게 좀 제 전공에도 맞을 것 같고 적성에도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1월부터 해서 약 10개월간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리직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복지가 좀 괜찮아서 또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2019년 5월 31일 날 했고, 그리고 6월 20일경에 도전을 해서 총 4개월 동안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안공무원학원에서 컴퓨터 일반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성행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2021년 지안에듀 계리직 온라인 설명회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리직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뭉친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명회는 첫 번째로 About 2021년 계리직이라고 해서 계리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 학원의 계리직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후에는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있죠. 제가 컴퓨터 일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김준호 선생님께서 한국사 공부 방법 그리고 전략 등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1대1 맞춤 상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 보고 계실 텐데 한 번도 나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회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하게 혜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All About 2021년 계리직이라고 해서 계리직이라는 게 어떤 직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계리직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그런 직업이 되겠죠. 자, 우체국에 방문해 보면 그 앞에 그 우편물 받아주시고 뭐 금융 받아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직원분들이 바로 계리직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퇴직 전까지 우체국 창구 업무를 하는 이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리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려고 도전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직렬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왜 준비 기간이 짧냐라고 하면 한국사, 우편금융상식, 컴퓨터 일반으로 과목수가 3과목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타 직렬보다 공부량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계리직을 준비를 하시고요. 또한 일단 합격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복지제도, 뭐 예를 들면은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그리고 워라밸, 여러분들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죠. 워라밸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교육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전부 복지제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죠. 가장 큰 거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겠죠. 자, 학력, 전공, 경력, 성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즉, 뭐 고졸이건 대졸이건 다 평등하게 시험을 보고 다 평등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라밸이 지켜지기 때문에 뭐 주말에 쉬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야근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편리한 업무 환경,
설명을 제공을 한다라는 점이 계리직을 준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돌고 돌아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계리직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일이면 좋지만 도대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일은 우편 파트 업무 혹은 금융 파트 업무 혹은 우편 플러스 금융 파트 업무입니다. 2년 전에 합격한 학생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아직 근무한 지 2년이나 됐는데도 금융 코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편 업무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우편 업무와 금융 파트를 다 하고 있다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주되게 할지는 그 우체국 실정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편, 금융 이 두 가지 업무를 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 파트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질문하십니다. 보험 판매 실적 압박이 있나요? 어떤 사기업 같은 데 보면은 너 물건 팔아와, 너 이거 팔아와 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습니다. 근데 우체국 직원, 공무원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합격시킨 합격생들에게 한번 이렇게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 은행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실적 압박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법한 우체국에서 추석 선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 정도는 뭐 내 지인이라든지 우리 부모님, 친척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맛있고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수준, 워라밸 지켜지고요. 연차, 휴직이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휴직이라고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미혼이신 분들,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러 가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출산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노조를 위한 개선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직업이든 그들의 어떤 그 노조 집단이 있게 되고 그 집단의 파워가 세지면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 측에서 뭔가를 개선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계리직 직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뭉쳐서 노조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뭐 원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근무 환경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대인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계리직 준비생들은 30대에서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바로 시작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이 과목은 뭐냐면, 우편,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즉, 우편 플러스 금융이라는 건데, 근데 우편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우표값이 얼마에서 얼마더라, 규격본토가 몇 사이즈에서 몇 사이즈더라,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고정적이라는 얘기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금융이 문제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도 새로 생겨날 수 있고 적금 상품도 새로 생겨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뭐가 뭐 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섣불리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이 전부 다 암기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하실 내용들을 지금부터, 아직 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작하시면 시험장 가실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및 금융상식은 공고가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한 3, 4개월 가량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2021년에 시험이 있을까요? 만약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언제 볼까요?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의견이 100% 어떤 정보에 의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2020년 긴급 노사협의회 타결이라고 해서 부족한 참고인력, 계리원이나 우편원을 충원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지만 밑에 내용을 글을 읽어보면 2020년에 계획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에 시험을 보는 거 아닌가요? 2020년은 이미 늦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제 계획이 들어갔으니까 계획하려면 그들이 2, 3개월은 흘러가야 될 테고, 그리고 공고가 난 다음에 반드시 90일 이후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시험을 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것 같냐 라고 하면 2020년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주겠죠. 그들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시험 공고가 나겠죠. 혹은 2020년 12월이라도 날 거예요. 시험 공고가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 6월에서 7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7월 이전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월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5월 정도, 6월 정도를 목표로 학습을 시작을 하시고, 그 목표로 시작을 하시면서 시험 공고가 났을 때 그 시험 학습 스케줄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죠. 만약에 7월 이전에 시험을 보는데 한 4월, 5월까지 공부가 거의 안 된 상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 전에 어느 정도 다 미리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4월, 5월 그 정도의 시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계리직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알바는 배우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왜?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영어하고 상용 한자 두 문제씩 나오는데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난이도도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당장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예요.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268.7대 1, 39.2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2019년에 부산, 울산, 경남 경쟁률이요. 가장 높았어요. 가장 낮은 곳이 제주였습니다. 제주가 39.2. 그리고 서울하고 경인 보면은 서울은 79.8대 1, 경인은 70.5대 1이에요. 이 숫자가 이 숫자에 비하니까 좀 낮아 보이지만 서울, 경인도 낮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계리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과목도 3과목이고 그렇대 공부량도 좀 적고
어때? 라고 좀 이렇게 안일하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일은 뭐 재밌고 쉬우신 분들은 아마 얼마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힘든 길이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자, 이런 고독한 싸움, 힘든 계리직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체계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저희가 다년의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학습을 하셔야, 그래야 합격이 쉽고 빠릅니다. 다년의 노하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리직이 있었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지안과 함께 하셔서 이런 외로운 길의 동반자로서 저희 지안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이렇게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안 계리직 과정을 소개를 해보면은, 자, 컴퓨터 한국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년의 노하우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빈틈을 메워줄 다양한 특강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영어 한자 핵심만 짚어줘서 기초 영어, 국어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상용 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강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해서 높은 합격 컷, 그리고 높은 경쟁률에 대비해서 기초는 튼튼하고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계리직 강사분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면, 자, 컴퓨터 일반의 박태순 교수님, 그리고 컴퓨터 일반의 저죠, 이성행,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안 계리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계리직 그 수강을 하시려고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시고 방문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두 분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없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지안은 이렇게 두 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 내가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있다가 수업을 듣다가 뭔가 좀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지, 내가 좀 머리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설명을 잘 못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이 선생님 들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해드린다. 다 오픈시켜드린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픈시켜드린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찬우 선생님과 김준호 선생님, 한국사 수업 진행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용 한자, 국어 선생님, 안윤선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조재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특강으로 이렇게 국어에 있는 한자와 상용 한자와 기초 영어를 대비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2021년 공통으로 합격 교육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기본, 심화, 이론 강의로 먼저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론만 듣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이론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회독 이상씩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동일한 강좌를 두 번 이렇게 듣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그 교육과정대로 흘러만 가도 기본적으로 2회독은 가능하는, 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셔서 회독수를 늘릴 여지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따라오시면 2회독까지는 무조건 가능해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파이널 쪽집게 특강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딱딱 찍어가지고 최종 정리해드리는 단계까지 모두 원패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지금 설명회를 보고 계신데요. 이 유튜브로 설명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혜택입니다. 첫 번째는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쿠폰을 여러분들께 전부 발급해 드릴 거고, 그 쿠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 그 시간 내에 빠르게 이렇게 좀 할인된 금액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와 함께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 일반 한국사 이론서를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계리직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학원 개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면 수업 시간 전에 오셔서 학습을 하시고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도 또 공부하다 가시고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 계리직 전용관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계리직 수업은 그 강의실에서만 무조건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시간표와 이런 교육과정을 편성해 놨으니까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한 공무원 학원에 대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는 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컴퓨터 일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이거는 제 원래 이제 암기법 책 이름이 몹쓰란 몹사거든요. 몹시 쓸만한 암기법을 가지고 몹쓰라는 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사 이름으로 붙여놓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사 강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있죠. 한국사 내용이 아니라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있죠. 시험 과목 들어갔다 여러분이 빨리 단계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 들어갔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랑 똑같은 이제 수험생 출신입니다. 저도 이제 1년 3개월 동안 공무원 공부를 했고요.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까지 이제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일반성명, 그리고 이제 김해시 교통행정과,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수험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갖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는 과정에서 보면 단기에 빨리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공통점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방법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들, 좋은 습관들을 갖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갖다 시작하는 습관을 그 시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도 이제 빨리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닌데, 먼저 이제 공부를 갖다가 빨리 끝내고 우리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공부를 갖다 많이 해야 돼요. 일정 시간 이상 꾸준하게. 공무원 시험을 갖다 단기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공부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찍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몇 시간 정도? 앞에 나왔어요? 10시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1년 반 동안 공무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던 시간이 하루에 평균 10시간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제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서 이제 공시를 갖다 시작을 했어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몸이 그렇게 안 좋아도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되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체력이 좋고 그리고 의지 있는 제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보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주변 학생들 보니까 대략 이제 한 10시간 정도 이상씩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은 좀 빨리 합격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있죠. 적어도 이제 양심이 있다면 한 10시간, 그리고 이제 좀 체력이 딸리고 혹은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한 7시간, 8시간씩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할 진짜 주제가 나올 건데, 10시간씩, 12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 중에서도 보니까 빨리 합격을 해서 나가는 학생이 있고, 합격을 못하거나 저 늦게 몇 년 후에, 4년, 5년 후에 합격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공부를 갖다가 10시간이라는 에너지, 그 많은 시간 또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데 에너지를 갖다 투자를 해서 성과를 갖다 거두지 못하느냐. 올바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마다 사람들마다 되게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학원가에 와서 공무원 시험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기본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를 갖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 풀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실력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갖다 풀면서 공부가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대부분 학원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4개로 했어요.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요 4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갖다 중심, 공부의 중심을 뽑는다면 뭘로 꽂히겠어요? 뭐 같아요? 필요 괜찮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강의, 기본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능하고 때 이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기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보는 것도 이거를 갖다 왜 강의를 듣고 왜 기본서를 보냐면 기출 문제를 갖다 여러분이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기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기본 강의를 갖다 듣고 기본서를 볼 때도 항상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끼고 보세요. 초기에 여러분이 보기 좋은 기출 문제집은 어떤 기출 문제집이냐면 주제별로 파트별로 크게 이렇게 묶어놓은 범주를 갖다 묶어놓은 문제집보다는 소주제별로 기출 문제들을 갖다 누적해 축적해 놓은 있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이런 기출 문제집들이 좋아요.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집을 갖다 보면 솔직히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강의 들으면서부터 이 문제집을 갖다 옆에 끼고 보면 좋아요. 왜? 빠른 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풀 필요 없어요. 빠른 속도로 그 문제집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 배울 내용들의 문제집들을 갖다 쭉 풀어보면 반복해서 특정 키워드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캐치할 수 있냐면 야 이게 중요하구나.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를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감이 잡히는 거예요. 뭐가 기출에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를 갖다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강의라든지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기본 실력을 갖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요 기출을 갖다 통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복습을 갖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기출 중심으로 하십시오. 기출 중심. 그리고 이제 이 기출 중에서도 특히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국사 같은 경우는 있죠. 봉인된 기간에서 국사 기출이 나오는 게 1년에 700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게 누적된 게 지금 수천, 거의 수만 문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공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출 중심에서도 특히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빈출 중심, 반복해서 나오는 기출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2번, 3번, 4번, 1년에 한 2-3번씩 나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700문제 중에서 이런 주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그까지만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런 내용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시험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이한 시험 문제, 국사가 요즘 엄청 얌전해졌어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되게 얌전해졌어요. 평이하게 나옵니다. 이 평이한 기출에서는 요 빈출만 파악하고 들어가시고 거의 80점 이상, 90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빈출 문제를 갖다 중심으로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국사를 갖다 완성을 하신다면 한 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1회독 돌고 한 2회독 정도만 돌아도 있죠. 어느 정도 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빈출들은 풀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어 선생님 얘기할 때 한 12월, 1월 정도 돼서 뭐 7점, 8점 얘기했죠. 국사 같은 경우는 있죠. 한 4개월 정도만 하면 평범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80점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20점 비죠. 그러니까 그 1, 20점 비는 것조차도 역시 기출에서 완성됩니다. 기출에서 빈출이 아니라 약간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변형된다든지 다시 반복돼가지고 1, 10점, 20점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에 기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기출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빈출이다. 기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빈출이 아니라 좀 지역적인 내용을 그 기출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완성하시면 국사 같은 경우는 되게 단기간에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학생들이 한 100명을 수업을 듣는다면 50명 이상은 그때쯤 되면은 국사가 80점, 90점 이상 이렇게 완성돼서 나옵니다. 빠른 학생들은 한 3개월, 4개월만 해도 90점, 100점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국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공부를 할 때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이라는 거 공부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중요한 기출들을 갖다 어떻게 내 꼴로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반복의 원칙. 결국 이제 복습이죠, 복습. 이 복습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여러 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특정 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복습을 갖다가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많이 할수록 좋긴 해요. 그럼 특정 파트는 이제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특정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도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국어 같은 거 공부하려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적당히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3번 복습. 수업을 듣고 나서 있죠. 수업 당일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갖다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수업 당일 복습들을 학생들 되게 강간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수업 당일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아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복습하는 것보다 그냥 다음날 예습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를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소가 여물 같은 거, 풀 같은 거 물고 우물우물 되새김질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씹을수록 영양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억이 단기 기억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 복습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거를 잘해야 빨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복습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없고 새로 진도를 안 나가는 날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일주일 복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 주기를 돈 이후에 전체적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사를 갖다가 2개월 커리큘럼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돌고 나면 있죠. 시간 길게 잡지 마세요. 한 2, 3일 정도 있죠. 짧게는 하루 잡아도 좋아요. 하루 정도로 갖다 잡아가지고 2개월,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던 내용 있죠. 그걸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복습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공부를 갖다 정말 많이 해보고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만 요걸 할 수 있어요. 요까지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되는데 있죠. 2, 3개월치를 갖다 하루 만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어지간한 시험에서 안 떨어지는 학생들이고 공부하는 요령을 갖다 알고 있는 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복습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이 이걸 절대 못해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원리는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갖다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야 이거 시험에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겠다는 내용들이요. 거의 한 80, 90% 이상이 받아들이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는 야 이해는 됐어.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아리까리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고 있죠. 아직 숙련이 안 된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암울한 내용들이요. 이해조차도 안 돼. 이해조차도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들은 내용 중에 3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보고 초보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특정 시간을 딱 정해서 복습을 시키면 있죠.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까요? 1번, 2번, 3번. 여러분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복습시키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초점을 맞춰요. 내가 놓친 부분이니까 야 이거를 갖다 메꿔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초보들이에요. 근데 그게 최악의 복습 방법입니다.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가장 낮은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2개의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 초보자들은 다 아는 것 같아. 야 이것도 복습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그 당일 복습 아는 거를 갖다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그 이해 체계를 재구성해보고 다시 한번 입으로 대을 복원해서 혹은 손을 쓰면서 있죠. 그 장기 기억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는 거지만 이게 복습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죠. 익숙하지 않은 암기가 안 된 내용들도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들보다는 있죠. 좀 더 봐주세요.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내용을 갖다 되짚어주고 한 번 정도 보고 스쳐 지나간 다음에 있죠. 얘는 한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혹은 손으로 있죠. 한 두세 번 정도 적어주면서 읊어주면서 지나가세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굳이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아니 암기해야지 문제 풀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암기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갖다 1회독 돌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2회독, 3회독을 계속 돌 거예요. 지금 그 두세 번을 보면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2회독 가서 강의를 갖다 듣고 또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가 돼요. 2회독이 아니면 3회독 가서 암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을 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치아 학생들이 이제 블랙홀이죠. 여기 빠져버리면 이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복습하면서 자기 혼자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은 10중 8구 실패해요. 그리고 시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갖다 느끼게 돼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세모로 갖다 쿨하게 치세요. 세모를 치고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특정 포인트가 있으면 연필로 메모를 하세요. 연필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만 메모를 하고 쿨하게 얘는 지키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얘는 포기합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2회독, 3회독, 4회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죠. 2회독 가서 다시 강의를 들으면 얘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얘들을 갖다 받아들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절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있죠. 때를 갖다 기다리면서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해가시면 2회독, 3회독, 4회독 요 정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세모가 없어져 버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회독 가면 2회독 정도만 해도 학생들이 한 절반 이상은 거의 한 7점, 80점 한 요 정도 수준 있지 않습니까? 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통 한 3회독 가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80점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이 있는 학생들은 1회독만 해도 거의 한 100점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좀 특이하고 있죠. 보통 학생들은 한 그 정도, 2, 3회독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면 6개월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80점 이상이 대부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이제 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특히 전공 과목, 암기 과목을 갖다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에요. 영어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감각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이 완전히 통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영어라든지 국어의 암기 파트 있지 않습니까? 암기 파트에서는 이 공부 방법이 또 그대로 통합니다. 이 공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사라든지 그 밖에 이제 전공 과목 그리고 이제 국어라든지 다른 과목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유용한 자료 굉장히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시고 경청 끝까지 하시고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 일반 합격 전략을 여러분들 말씀드릴 순서는 컴퓨터 일반이란, 첫 번째 컴퓨터 일반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관연도의 기출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학습 내용은 어떤 거를 배우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숫자를 80이라고 써놨죠. 이 8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컴퓨터 일반에 맞아야 되는 목표 점수입니다. 왜 이 8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19년도 난이도가 어려웠던 시험을 제외하고서는 커트라인이 모두 80점에서 8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을
80점 이상 받아주셔야 그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이다? 컴퓨터 일반을 80점 이상 받는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모든 걸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컴퓨터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통신, 심지어 C어나 엑셀까지 배우는 그런 과목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을 깊지 않게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범위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단순 암기를 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뭐는 뭐다 라는 이런 문제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뭐 여러 챕터에서 이렇게 문제가 통합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긴 설명이나 긴 지문을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답형으로 무슨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격증 시험처럼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는 출제는 되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나머지는 지문이 다 길고 그리고 설명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일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리직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계리직 시험 들어가서 시험지 받는 수준까지 컴퓨터 일반을 절대로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이에요. 자, 뭐 이 숫자를 제가 읊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한마디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다 분포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파트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컴퓨터 일반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컴퓨터 구조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컴퓨터의 세계에 이제 첫 발을 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사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이 맞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공부해보지 않았는데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화학 수업을 듣는다.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화학을 잘 모릅니다. 그럼 화학 선생님이 떠드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또 옆에 있으신 분들, 주위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첫 번째 파트 컴퓨터 구조에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 있죠. 윈도우, 그리고 휴대전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체제죠.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는 컴퓨터 일반 학습의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1과 2,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컴퓨터 일반이 너무나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파트인데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파트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자, 자료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하는 내용은
많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배우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 통신, 인터넷,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게 이제 데이터 통신, 인터넷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2개씩 나누는지 이해되시겠죠? 1. 컴퓨터 구조와 2. 운영체제는 기초공사. 그 다음에 3. 데이터베이스와 4. 자료구조는 여러분들이 이해도 많이 하고 해서 이해 부분을 많이 높여서 점수를 받아야 하는 2개의 과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은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강으로 구성되는 2개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론, C 언어, 자바, 컴파일러 이 부분에서 항상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C 언어, 자바 어려우니까 나 C 언어와 자바는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C 언어, 자바 공부 안 하시고 포기하시면 절대로 8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C 언어, 자바 정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엑셀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는데 2019년에는 또 2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엑셀 함수를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즉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경향으로 나오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파악을 해서 나에 맞는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자, 계리식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유용한 정보죠. 메모를 해두시고 저와 같이 수업을 하셔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 이 내용은 여러분들 메모를 꼭 해두시고 있다가 공부하실 때 뭐 저랑 같이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분하고 수업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구나, 잘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쭉 살펴볼 때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C 언어, 자바, SQL 문제, 엑셀 문제, 정보보호 관련해서 키 문제, 정보보호에서 정보보호 문제, 그 다음에 TCP, IP 프로토콜 문제, 불대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더욱더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고득점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제가 잠깐 짤막하게만 이 내용과 좀 별개로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제로 그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제대로 된 문제 출제, 내가 문제를 참 잘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요. 난이도 하 문제가 20% 그리고 상 문제가 10% 정도 문제를 냅니다. 그럼 나머지가 70% 정도가 되겠죠. 70% 문제가 난이도의 중문제예요. 그러니까 하, 중, 상이죠. 자, 문항수로 따지면 하는 20문제니까 4문제, 상은 2문제, 나머지가 이제 14문제가 중간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문제 난이도를 높일 때 어떤 식으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은 매번 출제되고 나올 법한 어떤 문제들은 다 어디에 편성되겠습니까? 요 위에 있는 하난이도와 중난이도에 편성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위에 있는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복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이론서에 보면은 이론서 그 레슨명 앞에 항상 빈출이라는 마크가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빈출이라고 써 있겠죠. 즉, 이 부분부터 정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를 갖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있냐란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다 정복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100점을 맞기 위한 난이도 높은 이론들을 학습을 해야 되죠. 단 체크만 잘 해두시면 돼요. 내가 이 부분은 어려워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 나중에 보면 이해되겠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공부하기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힘들어 하면요 절대로 롱런할 수가 없어요. 길게 수업을 할 수가 길게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 잘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 나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팁. 전산 영어에 익숙해지세요. 아니, 강사님, 제가 영어가 싫어서 게리직에 왔는데요. 영어가 싫어서 게리직에 왔는데 영어랑 친숙해지라니요. 게리직엔 영어 과목이 없죠. 그래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하래요. 이건 영어 아니에요. 제가 전산 영어라고 했죠. 전산 영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어떤 문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독 이 전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이 정의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술술술 나와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USB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USB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자, USB란 뭡니까? 자, 꽂는 거. 저장해서 내용 파일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거. 이건 정의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쓰임 용도일 거고요. USB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USB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요.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 널리 쓰인다.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다란 말이에요. 시리얼, 직렬, 버스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의미는 비슷해요. 타고 다니는 거. 데이터 통로예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로를 버스라고 합니다. 합쳐요. 그러면은 USB의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널리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데이터 통로를 USB라고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저 영어 단어만 눈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철자 여러분들한테 요구합니까? 철자 요구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뜻이구나. 그럼 저기 정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저런 내용들을 제가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합격생들이 다 입 모아서 하는 학습 노하우가 뭐냐?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고 예상문제를 나중에 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문제들, 그리고 놓친 이론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실수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들이 거의 이런 걸 썼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노트, 혹은 내가 이 취약한 부분을 정리하는 정리 노트, 혹은 내가 풀었던 기출문제가 틀렸을 때 그 틀린 오답 노트, 오답한 문제를 적고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 해설을 달아보고 이런 노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에 유용하냐? 해독에 유용해요. 해독.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수학 문제집을 하나를 사왔어요. 수학 문제집을 사서
한 2-3시간 만에 그 수학 문제집을 다 봤다고 던져놓더라고요. 자,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 수학 문제집을 두꺼울 텐데 2-3시간에 이걸 다 풀 수 있다? 못 풉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즉, 내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냥 수학 문제집을 풀지 않고 이 문제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 넘어가.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넘겨.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회독수를 늘려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서 두껍습니다. 그 이론서 10번, 20번 봐야 할 텐데 이거 계속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기출문제집 두껍습니다. 기출문제집 두꺼운 문제 한 1100문제, 1200문제씩 들어있는 문제를 1번부터 1000몇 번까지 다 풀려고 해봐요.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은 패스. 내가 틀리고 몰랐었던 문제들 적어. 틀리고 몰랐었던 두 번째는 어떻게 봐요? 내가 틀리고 몰랐었던 문제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회독수를 늘리면 늘려갈수록 문제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그 다음에 정리 노트도 마찬가지죠. 단권화 시킨다고 하고 단권화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론서의 내용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짧게 요약을 해놨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쉽게 늘려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강의는 비전공자 기준에 자세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초 원리부터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다양한 문제 분석으로 시험에 맞춘 강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향후 그 전에 한 10년간의 어떤 전산직 기출문제, 계리직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가 거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할 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거라는 거를 짚어들어가면서 여기선 이렇게 지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 짚어드리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한 문제풀이에요. 자, 기출문제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집 출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수가 한 11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1100문제 정도. 예상문제집도 1000문제 넘어요. 그 다음에 동형모의고사도 몇백 문제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약 한 3000문제 정도를 보시게 돼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풀어야 될 문제가 20문제입니다. 20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3000문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누수가 없겠죠. 거의 다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을 법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 특강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론이 있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이 어려워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나 더 찍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습 여러 질문을 받으면 온라인 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나 기타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제가 직접 답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답변을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수강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고 싶은 거, 질문하시고 싶은 거, 상담하시고 싶은 거 언제든지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면은 제가 항상 반갑게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최종 정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첫 번째로
기본 이론서 2회독은 거의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시험 문제만 봐도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일반은 문제만 암기해서 기출문제만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1회독 때는 전체적인 개념, 흐름만 보세요. 너무 1회독 때 스트레스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나는 지금 숲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학습을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풀이 가능한 정도로는 3회독 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본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이런 형식의 회독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해보자,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안교육과정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들 Q&A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참 막연하죠, 그렇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담을 좀 부끄러워하셔서 상담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안 홈페이지에 오셔서 합격 수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미 먼저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은 선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배들의 노고가 거기에 다 공부한 내용들이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서 읽어만 보셔도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됩니다. 그 계획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공부가 잘 되는 시간도 다 다를 거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를 거고요. 하는 일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준화된 틀을 딱 제시를 해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상담할 땐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정에 맞는 공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학습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자, 컴퓨터 일반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성행 컴퓨터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서 열심히 학습하시면 합격에 가까워진다라고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힘듭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이런 과목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저는 먼저 얘기합니다. 여타 어떤 선생님들은 이론을 배웠으면 반드시 기출문제로 확인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설명 안 하고요. 최소한 2회독 이상은 하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독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수업을 듣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리면 당연히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모를 겁니다. 왜? 거기에 있는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회독, 3회독 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고 이 지문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뭐가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좋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내가 기출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싶다. 이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기출문제로 트레이닝하는 시점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점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일반 고득점 가능한가요? 전통적으로 저희 학원은 고득점자를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문제 그리고 깊게 그리고 빡세게 공부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시점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점수가 안 오르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점수는 오르고 반드시 고득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넓고 깊게 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의가 다른가요? 교육과정이 다른가요? 제공해주는 교육 서비스가 다른가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러한 앞에 학생분들이 계신 강의가 왜 좋으냐라고 하면요,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계신 여러분 수험생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저쪽 계신 분들이 인상 팍 쓰고 그러고 계셔. 그러면은 저분 인상을 제가 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인상을 쓰고 계실까요? 어려우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인상 쓰고 계시겠죠? 그럼 그 부분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됐든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활짝 웃으시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됐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현장감 있는 강의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학원 자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스터디실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그런 점이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에게만 더 드리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Q&A까지 해가지고 컴퓨터 일반 합격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같이 컴퓨터 일반 따라오시면 분명히 정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목 아니고 재미있고 신나게 수업하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잠시 후에 한국사 김준호 선생님 설명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무리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김준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김준호 선생님께서 저도 한마디만 하고 싶어가지고요. 김준호 선생님께서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습. 자,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복습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수업을 들은 내용을 수요일, 목요일에 복습한다. 효율이 떨어져요. 월요일에 학습하셨으면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반드시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습과 복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복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수험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이번에 설명회 이벤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10% 할인 쿠폰 여러분들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받으셔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수강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관관리반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관관리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반이냐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 와서 학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모든 것, 그러니까 지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리직 관련 교육과정,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기타 서비스들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반이 영어관관리반이에요. 그거를 결제하실 경우에 교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결정하셔서 좀 저렴하고 혜택 보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리직 합격하실 수 있게 저희는 학원 차원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계리직 합격을 위해 도전하는 그런 일정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지안에듀 계리직 온라인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